정준영 이병, 이리 와봐. 중대장의 고함이 취 사장에 울렸어요. 준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감자 박스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취 사장은 쌀뜨물 냄새와 김칫국 증기로 하얀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때였어요. 쿵. 조리병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기절했어. 누가 좀 도와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준영도 감자 박스를 급하게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정준영, 너 병원에서 일해봤다며? 중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의무병 오기 전에 내가 응급처치해. 예, 알겠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을 꿇고 쓰러진 병사를 봤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손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느리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저혈당 쇼크 같아.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병사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괜찮습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준영의 안에서 모든 소리가 뚝 멈췄어요. 마치 그날 밤처럼요. 입소 첫날 3개월 전 훈련소 연병장이었어요. 준영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영이 쓰러졌어요. 며칠 굶고 와서 저혈당이 온 거였어요. 야, 신병 하나 쓰러졌어. 교관들이 뛰어왔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헬기가 연병장 위로 날아왔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헬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계급장을 보니 연대장이었어요. 연대장이 쓰러진 준영을 봤어요. 저 신병 어떻게 됐나? 저혈당 같습니다. 교관이 대답했어요. 연대장이 직접 다가와 준영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의무병 불러. 빨리. 연대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준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괜찮나? 예, 죄송합니다. 준영이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 무리하지 마라. 연대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때 준영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연대장은 다시 헬기에 탔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교관에게 말했어요. 저 신병 잘 챙겨줘. 몸이 약해 보여. 헬기가 떠났어요. 준영은 그 모습을 계속 봤어요. 언젠가 저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고시원,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준영은 책상에서 간호학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준영은 대학 등록금을 모았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형이 들어왔어요. 머리에 눈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옷도 젖어 있었어요. 준영아.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통장 좀 줄래? 준영의 손이 멈췄어요. 왜요? 형이 좀 급해서. 진짜 금방 돌려줄게. 그 말에 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통장은 준영의 전부였어요. 그거 제 대학 등록금이에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왜? 야, 그냥 좀 도와줘라. 형이 짜증을 냈어요.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 형제잖아. 너무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준영은 형을 똑바로 봤어요. 저한테 형 노릇한 적 있어요? 준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형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표정을 준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형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집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와 함께 준영의 마음도 닫혔어요. 그날 밤 준영은 울지 않았어요. 울 힘도 없었어요. 멍하니 빈 책상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후 2년간 대학은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사장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계속했어요. 간호학 공부도 혼자서 계속했어요. 언젠가는 대학에 갈 거야. 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드디어 3천만 원을 다시 모았어요. 이번엔 형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친구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준영아, 우리 엄마가 암이래.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집엔 돈이 없어. 준영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이 바로 3천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준영은 고민했어요. 내 꿈을 포기하고 친구를 도와야 할까?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영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모두 비웠어요. 이거 가져가. 준영이 봉투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내 대학 돈 아냐?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아. 난 다시 모으면 되는데 어머니는. 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올 수 없잖아. 민수가 울었어요. 준영도 같이 울었어요. 민수 어머니 수술은 잘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하지만 준영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갈 곳도 돈도 미래도 없었어요. 그때 군 입영 통지서가 왔어요. 준영은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준영아, 고생했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응급처치를 받은 병사가 눈을 떴어요.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병사가 작게 말했어요. 취 사장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각자 일을 계속했어요. 정말 잘했어. 진짜 군인 같았어. 중대장이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준영의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였어요. 나, 누군가를 도왔구나. 준영은 생각했어요. 민수 어머니를 도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얻은 것 같았어요. 형은 자신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돈도, 꿈도, 믿음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엔 내가 내 삶을 지킬 거야. 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취 사장 청소를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군복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고참 하나가 준영의 매트를 발로 찼어요. 야, 정준영. 예. 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응급처치는 잘하더니 인사성이 없네. 들어올 때 보고부터 해야지. 고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사람 목숨도 살렸는데 왜 또 이래야 하지?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삼켜야 했어요. 고참이 가고 나서요. 준영은 매트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이 다시 준영을 감싸려고 했어요. 그때 준영은 깨달았어요. 군대에 온 이유를요. 도망칠 곳이 없어서였어요. 형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나서요.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처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준영은 생각했어요. 형이 빼앗아간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 되찾은 것 같았어요. 중대장의 칭찬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짜 군인 같았어. 그 말이 준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준영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형이 망가뜨린 준영의 삶이요. 이제 조금씩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형, 당신이 저에게서 뺏어간 건 돈이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런 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려. 민수 어머니를 도왔을 때처럼요. 오늘 환자를 도왔을 때처럼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어요. 준영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내일을 기대하면서요. 그날 밤이었어요. 취사장 청소를 끝내고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준영의 온몸은 무거웠어요. 팔은 감자 박스 때문에 욱신거렸어요. 군복은 땀과 기름 냄새가 섞여서 눅눅하게 몸에 달라붙었어요. 신병은 원래 다 이런 거라고 하지만요. 그날따라 유독 서러웠어요. 야, 정준영. 고참 하나가 발끝으로 준영의 매트를 톡 찼어요. 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밥할 땐 잘하더니 인사성이 없네. 고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오면 중성, 이병 정준영 보고드립니다 해야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사람 목숨도 살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꿀꺽 삼켜야 했어요. 고참이 가고 나서요. 준영은 조용히 매트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준영은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그때였어요. 옆자리에서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야, 고개를 돌려보니요. 눈매가 길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 표정이 낯설게 따뜻했어요. 너 아까 감자 박스 들고 있을 때 쓰러졌던 애 도와준 애지? 응. 준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나 오세연이야. 넌 정준영 맞지? 세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준영은 놀랐어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먼저 불러준 게요.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응. 대답이 늦었어요. 너 응급처치 잘하더라. 어디 병원에서 일했었어? 간호학, 독학 좀 했어요. 알바도 했고. 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진짜? 너 대단하다. 그 한마디에 준영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누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세연은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어요. 무리하게 친한 척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묵묵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둘이 나란히 앉아서요. 전등 아래서 조용히 대화했어요. 넌 왜 군대 온 거야? 세연이 물었어요. 그냥 도망칠 데가 없었거든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문제? 형이요. 짧게 내뱉은 말 한마디예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들은 것 같았어요. 그게 위로였어요. 준영은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편안한 침묵이 있다는 거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려. 준영아. 세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의무병 전출 지원할 생각 없어? 전출이요? 준영의 눈이 커졌어요. 아까 중대장님이 너 응급처치 능력 보고 말하시더라. 세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의무병으로 빼려고 위에 말 올리신대. 진짜요? 준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심이야. 너랑 잘 맞을 것 같대. 세연이 웃었어요. 여기서 삽질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빛날 수 있는 데일걸?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준영의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했어요. 빛날 수 있다. 준영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형은 항상 빼앗기만 했어요. 하지만 세연은 달랐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 오늘 봤잖아. 얼마나 침착하게 했는데. 세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준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준영은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였어요. 정말로 준영이 의무병 전출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대에 붙은 명단에 준영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옆엔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현장 응급처치 우수 본인 요청으로 의무병 전출 승인, 추천자 오세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이었어요. 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빌려준 사람, 말없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 처음으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친구.
그게 세연이었어요. 준영은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려.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거려. 형은 피는 같이 나눴지만요. 마음은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연은 달랐어요. 그날 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번 군 생활이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옆에 진짜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게요. 이렇게 큰 위안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준영은 의무대 전출 가방을 싸면서요. 고시원에서 숨죽였던 날들을 하나씩 접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세연이 다가왔어요. 잘 다녀와. 고마워요. 정말로.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긴 뭘. 너 잘할 거야. 세연이 어깨를 톡 쳤어요. 거기서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너처럼 착한 애가 가야 해.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세연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형, 당신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형을 만났어요. 피로 이어진 형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형을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의무대로 가는 길에 준영은 생각했어요.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밤들이요. 형에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이요. 모든 게 아픔으로만 남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세연이 자신을 믿어준 것처럼요.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믿어주고 싶었어요. 준영은 가방을 메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안고서요. 의무대 전출 첫날이었어요. 낯선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어요. 취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무거운 주방칼 대신 청진기와 혈압계가 있었어요. 비릿한 기름 냄새 대신 희미한 소독약 향기가 났어요. 이병 정준영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준영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왔구나. 너 취사장에서 응급처치했던 애지? 앞에 있던 병장 하나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머리는 짧고 눈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딱딱하지 않았어요. 난 병장 최경민이야. 너랑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 경민이 서류 한 장을 툭 건네줬어요. 이거 오늘 환자들 기록이야. 오전엔 군병원 후송 환자 2명 있어. 경민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앰뷸런스 같이 타자. 실습 겸 경험 쌓는 셈 치고. 그 순간 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앰뷸런스. 그 단어가 낯설고 무겁게 들렸어요.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준영의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출발 전이었어요. 준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도로는 길게 뻗어 있었어요. 뒷칸에선 한 환자가 흐느끼듯 숨을 쉬고 있었어요. 우측 늑골 골절 의심, 복통 지소,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얼굴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봤어요. 땀이 젖어 있었어요. 손끝은 싸늘했어요. 이병 정준영입니다. 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병원까지 잘 모실게요. 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은 준영의 마음이 더 불안했거든요. 괜찮겠죠? 나 진짜 아파서 그런 거지. 죽진 않겠죠? 그 병사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준영의 숨도 가빠졌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이요. 구급차 안에서 울던 준영의 모습이 겹쳤거든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숨 안 쉬어요. 그때 어린 준영이 다시 준영이 안에서 깨어났어요. 그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요. 차가운 손등을 붙잡고 있는 준영의 손 안으로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정준영, 괜찮아? 경민 병장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한데. 예.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준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처음엔 그래. 경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너는 오히려 침착한 편이야. 그 말을 듣고 준영이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 난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아이가 아니야. 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환자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복통이 더 심해졌고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정준영, 산소 마스크 준비해. 경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맥박 다시 체크해. 예. 준영의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기계 버튼을 누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경민에게 보고했어요. 맥박 108입니다. 혈압은 82에 56. 위험해. 응급실 바로 들이자. 그 순간이었어요. 환자가 준영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나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닙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를 넘기고 병원 바깥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햇볕이 눈부셨지만요. 준영의 안은 깊은 밤처럼 조용했어요. 경민이 조용히 담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애야. 경민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 말을 듣고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지금 조금 무서웠지만 기뻤어요. 경민이 웃었어요. 그럼 됐지. 군 생활하면서 이 감정 느끼는 애 거의 없어. 넌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복귀하는 차 안에서요. 준영은 문득 세연을 떠올렸어요. 잘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이젠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준영은 생각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도망치지 않았고요. 누구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준영은 한 생명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의무실로 돌아와서 준영은 경민과 함께 장비를 정리했어요. 경민 병장님. 응?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민이 손을 멈추고 준영을 봤어요. 오늘 봤잖아. 얼마나 잘했는데. 준영아. 경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는 특별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야. 그런 마음을 가진 애가 못할 리 없어. 그 말에 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준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환자의 손길이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던 목소리가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게 내가 찾던 길인가? 준영은 생각했어요. 형에게서 모든 걸 빼앗겼을 때요. 준영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자신에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힘을 쓸 때요. 자신도 함께 치유된다는 거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그때 구급차에서 울기만 했던 제가요. 이제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형이 제게서 빼앗아간 건 돈이었지만요. 제가 찾은 건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여기에 온 건지. 준영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 준영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준영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의무대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의무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어요. 준영아, 택배 왔어. 내 이름 붙어 있어. 경민 병장이 택배 상자를 들어왔어요. 작고 낡은 박스 하나였어요.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준영이 포장을 풀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낡은 만년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접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준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물건들이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어요. 잘 지내냐? 지금쯤 군 생활 힘들지? 이번엔 진짜 부탁 좀 하자. 군대 안에 납품 관련해서 형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만 살짝 도와주면
돈 되는 일이야. 위험한 건 없고. 정성근. 순간 준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식은땀이 뒷목을 타고 흘렸어요.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야 왜 또. 고시원 문 앞에서 통장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웃던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서 무너졌던 준영의 마음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준영아, 무슨 일이야? 경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영이 급하게 편지를 접었어요. 하지만 경민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의무실 당직이 끝난 후요. 세연이 식당 옆 통로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너 표정이 이상했어. 세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형한테 택배가 왔어요. 준영이 힘없이 말했어요. 뭐? 세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이번엔 군 납품 관련해서 부탁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선 넘은 거야. 세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연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요. 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이라는 말 하나로 내 인생 다시 흔들리게 두지 마. 짧은 말이었지만요. 그 말에 준영의 눈이 시려졌어요. 며칠 후였어요. 부대에 내 매점에 납품되는 의료 소모품 박스에 이상한 낙인이 찍힌 걸 보게 됐어요. 보통 군 계약 품목엔 국방부 공식 마크가 있어야 했어요. 이건 낯선 사설 마크였어요. 경민 병장님, 이 박스 뭐예요? 계약처가 바뀐 건가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민이 상자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원래 납품업체 아닌데? 경민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누가 서류 통과시킨 거지? 경민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생활반 복귀 전에 의무대장님이 조용히 준영을 불렀어요. 정준영 이병, 납품건 관련해서. 대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혹시 형이 업체 운영했던 거 맞아? 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련 없습니다.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손은 꽉 쥐어졌어요. 의무대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보고할 수밖에 없어.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세연이 준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형이란 사람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할까요? 세연은 말없이 준영의 손에 휴지를 쥐어줬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무너져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은 저 가족이 무서워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영은 형에게 답장을 썼어요. 편지가 아닌 지긋지긋한 감정의 정리였어요. 형, 이번엔 저도 아니에요. 2번은 안 당해요.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더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준영은 그 편지를 불로 태웠어요. 불꽃이 스치며 사라질 때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가족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의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경민이 준영에게 다가왔어요. 준영아, 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어두워.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말에 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준영이 작게 말했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경민이 준영의 어깨를 톡 쳤어요. 당연하지. 넌 강한 애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형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준영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닫게 되었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살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형, 당신은 제 형이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저에겐 이제 진짜 가족이 있거든요. 세연이도, 경민 병장님도, 제가 도운 환자들도요. 그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당신이 저에게서 뺏어간 건 돈이었지만요. 제가 찾은 건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과 주고받은 믿음과 신뢰. 그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준영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별이 보였어요. 내일은 맑을 것 같아요. 준영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의무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침 인원 점검이 끝나고 모두 각자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갑자기 무너졌어요. 무전기가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곧 경민 병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정준영, 당장 출동 준비해. 숨을 삼킬 틈도 없이 준영이 가방을 들었어요. 경민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빠르게 말했어요. 연대장 아들이랑 신병 하나. 산악훈련 중 호흡곤란 발생했어. 경민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헬기 이착륙 예정. 내가 직접 올라가서 응급처치 들어가야 해. 예. 왜 하필 저예요? 병장님이 가셔야. 연대장 측에서 지난번 너 기록 보고 지목했어. 경민의 눈이 진지했어요. 준영아, 내가 직접 해야 해.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 목숨을 쥐고 간다고? 머리가 하얘졌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경민이 조용히 준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준영아, 넌 할 수 있어. 이미 해봤잖아. 이번에도 너여야 해. 헬기 소음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어요. 강풍이 흙먼지를 날려보냈어요.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어요. 그 속에서 준영은 들것에 실려있는 병사를 봤어요. 의식은 흐렸고 입술은 파랬어요. 수분 부족, 과호흡 증상, 체온 급하강, 응급카드가 흘러내렸어요. 그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대장 아들 이태건. 심장이 또 한 번 멎는 것 같았어요. 탄소 마스크, 체온 유지 키트. 준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태건 병장, 제 말 들리세요? 준영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준영 이병입니다. 지금부터 응급처치 들어가겠습니다. 숨이 가쁜 사람 앞에선 준영이 먼저 침착해야 했어요. 심박수 측정, 호흡량 확인, 온몸에 닿는 바람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준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지금 곧 괜찮아질 겁니다. 들것을 잡은 손이 그 사람의 미약한 맥박과 함께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준영의 심장까지 닿아왔어요. 숨 쉬고 싶어요. 태건 병장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저 믿으셔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짧은 동의에 준영의 모든 에너지가 실렸어요. 연대장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준영의 뒤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내 아들, 괜찮은가? 순간 준영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 준영이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맡았다는 사실이 숨을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대장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준영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상태는 위중하지만 병원까지 잘 이송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연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하네. 아버지로서. 간절히. 그 말은 지휘관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였어요. 그때 준영은 기억났어요. 군대 입소 첫날 연병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던 연대장의 모습. 준영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픔을 알았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뒤 준영은 끝까지 남아서 태건 병장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나왔어요. 눈가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마치 준영의 과거 어딘가가 조금 구원받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그 어린 준영이요. 오늘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잃지 않게 도왔어요. 며칠 뒤였어요. 연대장 명의의 감사장이 부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연대장 직인이 찍힌 명령서 한 장도 함께였어요. 정준영 이병 구급 응급 현장 대응 우수 의무특기 부사관 후보자 1순위 추천. 옆에 있던 세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봐, 넌 진짜 사람이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그 말에 준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준영이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지난날을 지나요. 이젠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요. 그렇게 진짜 군인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영은 경민과 함께 의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영아, 예, 너 오늘 정말 대단했어. 경민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연대장 아들 살린 거 쉬운 일 아니야. 저도 무서웠어요. 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칠 수 없었어요. 경민이 웃었어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군인이야. 준영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영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왜 여기에 온 건지를요.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그때 구급차에서 울기만 했던 제가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잃지 않게 도울 수 있어요. 형이 저에게서 빼앗은 건 돈이었지만요. 제가 얻은 건 더 큰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준영은 부사관 후보자 추천서를 다시 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준영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요. 세연이도 경민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내일이 기대되었어요.